오늘은 이제 일반 과정으로 4주차고 우리 수업은 3주차 내용인데요. 백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지만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드 딜리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디펜더라는 백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온라인 백신이라든지 그레이웨어라든지 뭐 좀비 PC 확인하는데, 오늘은 주로 내용이 뭐냐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정보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웹상에 로그인 정보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남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웹상에 로그인 정보를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까? 웹에다 로그인 정보를 남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웹 브라우저에 남지요. 제가 여기다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네이버에 남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웹 브라우저에 남는 것이죠. 맞죠? 로그인 정보가 네이버에 남아버리면은 거기야 네이버에 있는 관리자는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구나 하는 건 알죠. 당연히 그거는 웹서버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로그인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 남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 남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남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그렇죠. 이 웹브라우저. 여러분들은 이 웹브라우저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냥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또는 화면 밑에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있으니까 클릭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던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가셔서 보조 프로그램을 한번 가보세요. 보조 프로그램. 그러면 보조 프로그램 안에는 탐색기, 계산기, 그림판, 뭐 메모장 이런 게 쭉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시스템 도구가 있어요. 시스템 도구. 그 시스템 도구를 클릭해 보시면 뭐가 또 펼쳐지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추가 기능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얘를 제가 바탕화면을 한번 꺼내 볼게요. 바탕화면 꺼내 보는데, 이걸 꺼내실 땐 주의사항이 뭐냐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아니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바탕화면 넣고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이제 붙어서 나오겠죠. 붙어서 나와요. 그럼 얘를 실행했을 때하고 요거를 실행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액티브엑스 컨트롤 또는 브라우저 확장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실행하면은 요렇게 떠요. 그럼 여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오겠죠. 네이버에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예. 사용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데서 제가 꺼내놓은 건데, 본래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추가 기능 없는 브라우저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 건데,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액티브엑스 컨트롤도 없고 브라우저 확장 없이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를 연결을 하고 설치하고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브라우저만 쓰겠다. 그렇게 쓰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연결을 해야 될 때는 얘가 작동이 안 될 수 있겠죠.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뭐 게임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 연결하는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불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 때문에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웹 내용은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에다 글을 써야 되는데, 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액티브엑스 기능은 안 쓰는데 일반 브라우저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되니까 난 쓰지도 않을 건데, 내가 여행을 가는데 가서 사용하지도 않을 짐보따리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겠습니까? 깔끔하게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기능을 사용할 때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되잖아요. 또 기능을 안 가져왔으니까 그때는 일반 브라우저를 또 쓰면 되죠. 일반 브라우저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놓고 쓰셔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 쓰죠. 우리가 이렇게는 안 쓰고 일반 브라우저를 쓴단 말이에요. 일반 브라우저,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얘를 쓰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남고, 뭐 저장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묻고, 모르고 그래서 저장해라 그러면 저장이 남아서 불편하고, 그럴 때는 그냥 브라우저를 실행하세요. 저처럼 이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네이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실행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가 나오든 간에 실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 끝에 머리 보면 도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구 찾으셨어요? 톱니바퀴처럼 동그랗게 돼갖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안전이라고 있어요. 안전. 그럼 검색 기록 삭제하는 게 있어요. 검색 기록 삭제는 뭐예요? 내가 네이버에서 뭐를 찾아봤는지 검색 기록이 남아요. 검색 기록. 이때 로그인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쪽 컴퓨터에서 내가 검색했던 내용이 집에서 로그인을 해서 보면은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뭐를 검색했구나 하는 게 또 남아요. 그거는 웹상에 남는 거예요. 웹상에 내 정보로 남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로그인해서 검색하는 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검색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요 별표 가서 보시면 여러 번 페이지라고 있어요. 여러 번 페이지에 오늘 지난주 해가지고 보통 20일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흔적도 보기 싫은 거고요. 솔직히. 왜냐면 이정민이는 여기를 돌아다녔단 말이야. 근데 제3자가 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제 흔적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다닌 거를 제3자가 알면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웹에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교육적인 차원과 보호자 차원에서, 또 사춘기 학생들이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면 얘가 이상한 데를 다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자녀가 이 기능을 알면 요 기능들을 내가 지울 수도 있고, 우리 부모는 뭘 다녔는가 역으로 감시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기능이 뭐냐면, 이제 그 안전 기능에 들어가서 하는 기능들이에요. 가장 좋은 건 옵션에 들어가서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먼저 안전에 가서 검색 기록은 뭐냐면 여기다 검색하는 거죠. 여기다 검색하는 거. 얘가 검색창 및 주소창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써요. 네이버.com 쓰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가 나오는데, 이거를 쓰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얘가 검색이 돼요. 자, 네이버라고 쓰고 얘를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자체를 검색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이트를 내가 썼어. www.samsung.com. 엔터 치면 삼성전자가 가는데 이 돋보기 그림 있었잖아. 아까 돋보기 그림. 그걸 누르게 되면은 삼성전자.com이라는 그 글자를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고 무조건 이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쓰시면 들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정민 훈장하고 검색을 하면 엔터를 쳐서 검색을 하든 아니면 이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하든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 되는데 이때 검색했던 글자 얘가 남는다는 거죠. 그거를 안전에 가서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삭제. 그러면 요런 것들이 뜨는데 요게 옵션에 가시면 인터넷 옵션에 가시면 삭제 명령에서 뜨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떠요. 자, 어떻게 했다? 안전에 가서 삭제를 누르면 다운로드 기록, 양식 데이터, 암호 다 체크하세요. 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상에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기록 아까 20일간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삭제하는 거고 내가 모르고 암호를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할까요? 그러면 그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 컴퓨터는 집에 암호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제 거로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제 거를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로그아웃을 하고 자기네 거로 로그인을 다시 하겠죠. 알아서. 예. 이런 거를 삭제하라 그러면 정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공개 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삭제하세요. 삭제를 하세요. 그럼 내가 어디 다녔는지 남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In Private Browsing 이라는 게 있어요. In Private Browsing. 얘를 사용하세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탭이 이렇게 열립니다. 새로운 탭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안전에 들어가서 In Private Browsing을 실행하면은 별도로 하나 창이 다 떠요. 다시. 그러면 아까 보셨던 거는 In Private Browsing이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In Private이라고 떠요. 앞에 글자가 파랗게. 여기는 안 뜨는데 비해서 얘는 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전혀 지장 없어요. In Private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의 검색한 세션, 내가 뭐를 했는지 그 흔적 이게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도 로그인 정보가 안 남고 검색을 해도 검색 정보가 안 남아요. 똑같아요. 네이버를 실행하면 네이버가 열리는 거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홍길동이라고 쓰고 검색을 하면 홍길동이 검색이 되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얘가 뭐를 했는지 근거가 안 남는다. 흔적이 안 남는다라는 거죠. 집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나 혼자 쓰는 컴퓨터라면 굳이 In Private 브라우징을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쓰면 된다? 일반 브라우저를 쓰시면 되고 공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In Private 브라우징을 사용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자녀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제3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흔적이 남으면 그렇잖아요. 로그인 정보가 남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안전에 가서 In Private 브라우징을 실행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컴퓨터에는 안 남는다. 내가 로그인한 것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크롬 브라우저도 있죠. 크롬 브라우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했었을 거예요. 이 크롬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롬 브라우저는 보통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끄트머리에 보면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요게 이제 환경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시크릿 창 얘를 실행하면 시크릿 창이라고 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든 어디에 접속하든 똑같이 떠요. 근데 요거랑 요거 색깔이 좀 다르죠? 얘가 좀 검게 나오고 여기는 하얗게 나오는데 요게 새로 나온 기능인 것 같아요. 옛날 버전에서는 다 하였어요. 똑같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요거 새 탭이라고 나온 거 있죠? 여기. 요거는 뭐냐면은 일반 브라우저 크롬.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자를 중점모를 쓰고 안경 같은 걸 이렇게 낀 게 그림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콘이. 이거는 시크릿 창. 시크릿 창에서 작업하는 거는 안 넘어요. 그러니까 MS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처럼 이 시크릿 창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흔적이 안 남는다.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한다고요? 저 끄트머리에 점점점 눌러서 시크릿 창. 그럼 시크릿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네이버를 하시던 뭐를 하시던 하시면 돼요. 예. 저도 밖에 나가서 남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컴퓨터의 정보를 남기는 것도 참 그렇고 대신에 제게 남음으로써 그 사람이 보관될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서로 안 좋은 거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메모를 잠깐 본다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갔죠? 저 끝에 도구에 가서 안전에 가서 in private browser. 도구에 가서 안전에 가서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영어 명칭이 in private browsing.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크롬인 경우에는 점점점 3개 쳐 있는 거 있죠? 점점점 3개 쳐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환경 설정이죠. 그렇죠? 여기 가서 새 시크릿 창. 그렇게 사용하시면 웹에서 사용한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뉴스 보셨어요? 8시 뉴스인가 봤더니 그런 앱이 있다 그러네요. 말로는 들어봤는데 저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창들이 그런 앱들이 있어요. 채팅하는 거, 채팅. 근데 이제 카메라가 있는 기기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채팅을 하나 보죠. 이제 저쪽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나 봐. 좀 벗어봐라.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쪽에서 이제 남자가 보여주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녹화를 뜨면 남자의 벗은 모습이 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이쪽에다가 앱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앱을. 그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럴듯한 게 뭐냐면 잘 안 보인다. 요거를 깔면 잘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깔아봐라. 깔았더니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연락처가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 스마트폰 안에는 아무개 연락처 이름이 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다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옷 벗고 생쇼한 거 내가 폭로하겠다. 돈 주면 내가 안 하겠다. 이거죠.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 있나 보지. 자기 몸매를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늘어나니까는 자기가 해킹 도사인데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적은 비용만 내주면 내가 쫙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놈들 컴퓨터를 내가 해킹해갖고 싹 지워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인데 20살, 18살 이런 어린애들이 그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그런 사달이 난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를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클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설령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터넷상에다 이제 공개를 할 수는 있겠죠. 제3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고발하면 돼요.
자기는 창피해지겠지. 인격이 떨어지겠지, 땅에, 사실은. 그러니까 무마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보가 또 다 새버린 거죠. 인터넷상에서는, 특히 스마트폰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터치하면 절대로 안 돼요. 터치하고 나면 물어봐요. 모르는 정보로 들어온 건데 이걸 누를 겁니까? 그래도 책임져라 이거지. 그래서 누르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결혼합니다. 우리 아이 돌이에요. 우리 지난 기수 때 그거 했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설문조사 했었어요. 강사들도 설문조사 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미리 공지를 받아서 저는 아, 이게 설문조사가 왔구나 하고 눌러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교육생분들의 대다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전에 공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공지를 했는데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왔는데 눌러버리면 혹시나 잘못된 게 들어올까봐 안 누른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는 했어요. 그러면 서부센터에서 무슨 강좌의 담당자가 담당 선생님이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라고 보내면 그거는 이상한 정보를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보내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제가 아쉬움을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만 하겠다, 스마트폰을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기서는 잘 될 줄 알고 보내놓고 여기서는 외부에서 뭐가 오니까 겁이 나서 안 누른 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설문조사 휴대폰으로 안 해요. 네, 그 전화번호가 이제 또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나 봐요. 몇몇 분들은. 그래서 대신 다른 거로 이제 뭐 링크를 제가 걸어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불편함들은 있죠. 메모리를 작게 작게 작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다 실행해 놓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포토샵 언제 할 겁니까? 아, 이따 생각나면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는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파워포인트 꺼야지. 파워포인트 꺼야지. 그렇지. 그게 뭐냐면 작업 표시에 가서 화면 밑에 작업 표시 있잖아요. 그 작업 표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 관리자 시작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ESC를 이렇게 누르시면 그 창이 뜨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성능면이 있어요. 성능. 이 성능을 보시면은 이 성능에서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또 C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저는 지금 프로그램이 뭐뭐가 작동되냐면 보세요. 크롬 실행해놨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해놨죠? 메모장 실행해놨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하는 거 실행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가지를 실행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CPU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는 물리적 메모리예요. 돈을 주고 사서 늘리지 않으면 늘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줌이라고 하는 창을 열면, 줌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라는 건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줌은 네이버처럼 다음처럼 하나의 포털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른 서비스는 없고요. 주로 뉴스 기사 같은 것만 쭉 있어요. 뉴스 기사.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줌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신문 기사, 네이버는 광고들도 보이고 뭐 옷도 사세요 이런 게 있지만, 줌은 손 뉴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는 줌에 들어가서 봐요. 근데 요게 내가 원해서 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알약, 알집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업데이트라는 과정에서 줌을 홈페이지로 지정을 하는 기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고 확인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줌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물리적인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 보세요. 프로세스에 가보시면
여기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여기 숫자 메모리 작업하는 숫자가 보이는데 보세요. 저는 굉장히 큰 숫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있나 모르겠어요. 돼요. 뭘 누르시냐면 여기 성능 프로세스에 가서 메모리를 클릭하시면 메모리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미지 이름을 클릭하면 가나다 순으로 나오고 메모리 작업을 클릭하면 큰 순서 작은 순서대로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큰 숫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서비스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서비스로 이동. 서비스 이동해 보면 여기 요렇게 뭔진 몰라도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요 프로세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요거에 대한 서비스를 이동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있는가 쭉 보면은요, 이 가나다 선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저 밑에쯤에 설명을 좀 볼까요? 설명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하나 걸려 있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8기가 16기가 쓰시는 분은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메모리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처럼 메모리를 2기가나 4기가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방이 조그만 방인데 짐이 많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잘 때는 서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연관된 거니까 어디서 하면 된다? 시작, 제어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업데이트를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자동 설치가 아니라 안 할 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안 할 겁니다. 차후에 내가 필요하면 그때 업데이트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업데이트 할 게 좀 할 게 있다고 하는 건데 설정 변경에 가서 내가 업데이트를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서비스를 안 할 거고요. 이걸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서비스를 가야 돼요. 관리 도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어판에 가도 있나요? 예, 요거를 작은 아이콘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 서비스 관리 도구라고 있네요. 그렇죠. 관리 도구에 가면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요 서비스에 가서 아까 보셨던 아까 여기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비스를 쭉 내려가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하고 해요. 혹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윈도우즈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검색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정품을 쓰던 안 쓰던 간에 이게 있으면 귀찮아요. 자꾸만 윈도우 인터넷상에서 당신 컴퓨터가 정품이냐 아니냐를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를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원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 안 한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걱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서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뭐냐면 우리가 내 컴퓨터 창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검색한 결과를 기억을 시켜놔요.
예를 들어서 사진은 어디에 있는지, 동영상은 어디에 있는지를 지가 막 검색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진을 찾아봐라 그러면 착 찾아주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어쩔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서비스를 안 하니까 어떨까요? 컴퓨터가 불편할 때가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업데이트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없는지 검색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업데이트 하라는 거고. 껐다 켜도 지금 그 상황들은 얘는 껐다 켜야 돼, 한 번은요. 껐다 키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적용돼요. 지금도 적용된 건데 가서 보시면은 아직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얘가 아직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한번 다시 껐다 다시 키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사라질 거예요. 한 번쯤은 껐다 켜줘야 돼요. 그래야 원래대로 이제 이 지정한 대로 지금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 즉, 요 허연 부분이, 녹색 부분이 줄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안 쓰는 기능을 서비스로 이동해서 가서 봤더니,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쓰고 있대. 근데 그 중에 가서 봤더니,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대. 그럼 여기에서 굳이 오른쪽 눌러서 얘를 뭐 여기 밑에 서비스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창에 다시 줄여서 보면 여기 서비스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서비스 기능이니까 서비스도 정지시켜 놨고 업데이트 자체도 멈춰 놓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껐다 키게 되면, 얘를 껐다 키게 되면은 제대로 이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컴퓨터가 용량이 많아질 거예요. 용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집은 커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커야 돼요. 커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나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 불필요한 자료를 지워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용량이 크면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쓰는 기능을 다 빼버리자 이거죠. 안 쓰는 기능을 빼버리자.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드릴 테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껐다 키게 되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빨라지기도 하고, 왜? 메모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활용을 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작업 관리자. 업데이트를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예. 한 2, 3주 지나니까는 컴퓨터 작동이 잘 이상하게 작동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업데이트를 결국은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상으로.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잖아요.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4대 성인 이런 사람도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신이다. 신은 완벽하다고 하지만 떠나서 그러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지만 아무런 결함이 없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탁 생산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보완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댐을 만들었는데 챔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웬걸 옆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갈라진다. 그럼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업데이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혹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한 컴 업데이트 하라고. 아래 한글 업데이트 하라고. 근데 눌러보면 멈춰요. 그 업데이트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야. 근데 어디는 돼. 아예 다 안 되면 그런 프로그램 안 만드는데 됐단 말이야. 되는데 네트워크상으로 인터넷상에서 클릭을 했더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천상 한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또 하기도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정지시켜놨다고 해서 컴퓨터가 멈추거나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어딘가 불편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저기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예. 그 컴퓨터가 작동이 어떻게 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업데이트를 갖다가 한 달인가를 안에 이 업데이트를 못하게끔 정지시켜놓고 수동으로 이제 바꿔놓으셨는데, 네, 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안 움직인다. 그게 뭐 안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놓고서 업데이트를 다시 시켜놓고 작동을 하니까 그때 영상을 그러면 천상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업데이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놓고 해놨다가 네. 업데이트 다 하고 나서 또 정지시켜 놓고 글쎄, 네. 메모리 관리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래가지고 그 정지를 시켜 그 업데이트가 또 한번 시면은 업데이트 그 저기 또 돌아가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래서 업데이트만은 한달 넘게 그 작동에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안 돼가지고 다시 업데이트 시켜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꺼놓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똑같은 일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업데이트. 저는 또 금시초문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그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냐면 업데이트 하려고 했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다가 제가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는데, 그 윈도우즈 폴더 안에 소프트웨어 뭐라고 그건 제가 찾아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 안에 업데이트 하려고 미리 받아놓은 데이터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거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왜 공부를 했냐면, 저는 제 컴퓨터는 나름 8기가라서 잘 돌아가는데 다른 센터에서 동영상 편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서 편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미리 보기 실행을 해야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아까 그 보셨던 그 메모리를 제가 수작업으로 용량 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용량 큰 거 아까 얘를 오른쪽 버튼으로 그냥 끝내게 해버렸어요. 강제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업데이트만 끄면 일단 줄어드는데 얘를 끝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요거 윈도우즈 업데이트 있었잖아요. 아까요. 그거만 중지시키면 되는 건데 다른 것까지 중지가 돼버리니까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휴대백허드 프린터기에서 이제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리필 잉크를 사용하는 네. 모니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센서 때문에 그래요. 칩 때문에. 그건 좀 전처럼 이렇게 이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또 찾아보고 설명드리는데, 조금 전에 그 프린터에서 정품 잉크하고 이제 그 벌크 잉크라고 하죠. 이제 비정품이죠, 비정품. 이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거를 쓰냐면 앱선 프린터를 써요. 앱선 프린터를 쓰는데 여러분들 그 카트리지가 잉크 카트리지가 10ml 들어있어요. 10cc 만큼 들어있어요. 프린터를 새로 사면 잉크가 하나 들어있죠. 그건 3cc예요. 맛배기로 써봐라 하는 거죠. 맛배기로. 조금 쓰고 나면은 잉크가 다 떨어지니까 새 잉크를 껴야 되는데 새 잉크가 비싸니까 리필을 한단 말이에요. 리필을 할 때 잉크를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서 잉크를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덮개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에어가 들어가 버리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벌크 잉크라 그래서 이제 비정품이죠. 비정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로 갈아 끼게끔 하는데, 문제는 정품 잉크 통에 센서가 있어요. 그 칩이 붙어 있거든요. 칩. 그 칩을 띄어 가지고 벌크 잉크 통에다 붙이면 돼요.
근데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는 정품 잉크처럼 벌크 잉크에도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쓰고 나면 원래 잉크를 이제 꽂잖아요. 잉크통을 꽂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빼는 순간 걔가 멈춰요. 그 칩이 부서지는 거예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시 잉크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꽂으면 어떻게 돼요? 잉크통을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앱손은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잉크를 리셋하는 센서를 하나 또 줘요. 이렇게 칩을 리셋해주는 그걸 사가지고 잉크를 넣고 뚜껑을 덮고 리셋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잉크를 다시 꽂으면 프린터기에서 잉크가 새로 꽂혔네 하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여기 정품 프린터 같은 잉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벌크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묘하게 작동이 돼 있으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품 잉크가 아닙니다 하고 막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잉크를 정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무한 잉크라고 하죠. 무한 잉크라 그래서 카트리지는 안 빼요. 잉크 카트리지는 안 빼고, 잉크 카트리지 한번 빼고 나서 다른 카트리지를 꽂는데 거기에 링겟줄이 꽂혀 있어요. 링겟줄이. 그럼 저 뒤에 잉크 병이 있어요. 잉크 통이 있어요. 통에다 잉크만 리필해 주면 돼요. 계속 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링겟줄로 연결이 돼서 잉크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림을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무한 잉크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뭐 무한 잉크 여러 가지 있죠? 한번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프린터기마다 다 달라요. 프린터마다 다른 이유는 카트리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카트리지가. 그럼 여기 잉크 병이고요.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요거 뚜껑 열어가지고 잉크를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링크 줄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린터마다 다 달라요, 모양새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다 잉크를 부어가지고 왜냐면 10cc가 한 15,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 카트리지가. 근데 잉크가 저는 1리터짜리 쓰거든요. 1리터 만원이에요. 1리터가 만원. 10cc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15,000원 하는데, 잉크만은 만원에 제가 사서 쓰니까는, 많이 사니까 또 할인해 주는 것도 있어. 싼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잉크를 계속 부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짝퉁이잖아요. 그래서 잉크가 다 흘러 들어가면 잉크 부족 현상이 뜹니다, 화면에. 그럼 잉크를 교체해 줘야 돼. 카트리지를 교체하겠다고 버튼을 눌러주면 잉크가 이렇게 숨어있던 카트리지가 중앙으로 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잉크를 빼고 다른 새 잉크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카트리지를. 그때 교환을 하지 않고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이제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 버튼을 딱 누르고 한 2초 있다가 띄면 새 잉크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뭐 잉크를 주사기로 뺐다 꼈다 뭐 리필해서 왔다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수월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무한 잉크 프린터가 있어요. 아예 앱손은 프린터기를 자체를 팔아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앱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진 때문에 그래요. 사진 인쇄는 앱손 프린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HP나 삼성이나 이거는 사무용으로 쓰기엔 참 좋고요. 그래서 앱손 프린터를 사가지고 저도 잉크를 쓰는데, 문제는 잉크를 리필하고 불편하잖아요. 아예 제조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앱손 프린터 문 닫았나? 아, 나왔네. 여기 보면은 제품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잉크젯 프린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잉크통을 넣어서 팔아요. 아예 이제는.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잉크통에 이제 사서 꽂아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다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정품이잖아요.
통 자체가 정품이잖아요. 잉크는 앱손 프린터 잉크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1리터짜리 사서 그냥 부으면 되는 거고, 돌아가지고 부으면 되는 거고, 잉크는 문제가 없어요. 요즘 잉크 잘 만들어내요. 어차피 앱손도 앱손이 만들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다 잉크를 또 따로 팔아요. 잉크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그러면 전혀 걱정 없이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쓰는 프린터기도 헤드나 노즐이 아직 고장 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 고장 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예 이름 프린터로 사버리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요즘 나오는 프린터기는 또 와이파이도 지원하잖아요. 그럼 뭐 이쪽 방 저쪽 방에서 그냥 무선으로 또 인쇄도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이렇게 요즘은 아주 잘 나와요. 앱손이 잘 만든 것 같아. 야매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잘못하면 뭐 잉크 새기도 하고요. 오늘 집에 와 보니까 걸레질을 했는데 빨개. 보니까 빨간 잉크가 샌 거예요. 이만큼 잉크를 부어놨는데 그게 프린터 속으로 다 흘러내려가가지고 바닥이, 장판이 그냥 빨간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도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거 마저 할 텐데, 디펜더는 백신이에요. 윈도우를 개발한 MS에서 제공해주는 백신을 디펜더라 그래요. 뭐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을 V3 라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윈도우즈 디펜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세큐리티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드 기능, 뭐 그레이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세밀히 설명하고, 이거의 안 좋은 기능들, 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거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라고 하는 기능은요,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그럼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굉장히 뜻도 깊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드는 그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기능이에요. 중앙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쓰지 않는 컴퓨터들,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막 작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컴퓨터가 지금 놀고 있단 말이야. 놀고 있을 때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다. 그러면 나한테 자료를 보내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주고 보내주마. 예를 들어서 실밥을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시간 정도 여유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해주마.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보내주면 되거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커다란 프로젝트를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중앙에 어떤 자원을 혼자서 쓰기가 양이 너무 적어서 주변에 쓰지 않는 컴퓨터, 유휴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분산 처리를 해가지고 완성시키겠다라는 게 그리드의 원래 취지였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혹시 영화 다운로드 받아보셨어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해보셨나요? 혹시요? 옛날에 소리바다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음원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겠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뭐 돌아와요 동백섬에 뭐 어떤 노래를, 요즘 새로 나온 노래를 검색을 해서 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다운로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돈을 안 내고 했던 거였죠, 예전에. 서로 차원에서. 근데 저작권 침해해가지고 못하게 막은 건데, 예를 들어 A라는 노래를 다운로드 받으려 그래요. 근데 A라는 노래가 소리바다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내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미리 받아놓은 게 있거든. 거기 접속한 컴퓨터 중에 저기 부산 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A라는 사람 컴퓨터에서 자료를 받아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소리바다 본사에 있는 다 노래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회원 컴퓨터에 있는 그걸 받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럼 전 편하잖아요. 소리바다 입장에서도 그 조금씩 나눠 쓰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네 갖고 있는 거 좀 받자 이거지. 그러면 그 부산에 사는 A씨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생각이 될까요? 상황이. 내 거를 왜 건드려? 내 컴퓨터에 왜 들어오냐 이거야. 내 컴퓨터에 왜 들어오냐. 내 거를 내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내 거를 왜 들어오냐 이거야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보내고 받는 동안에 그 서비스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더뎌진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좀 짐을 지고 어딜 가야 되는데 가는 김에 요거 좀 들고 가. 가는 김에 요거 좀 들고 가 이거지. 그럼 더 힘들잖아.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짐을 맡기는 거야. 그럼 내가 힘들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싫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거 다운로더 들어보셨어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다운로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먼저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포토스케이프라는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여기 있네. 포토스케이프라는 거를 스펠이 좀 이상하죠. 여기 있네요. 포토스케이프라는 걸 제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얘를 클릭해 보면 일반적인 거는요, 다운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 컴퓨터에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요, 이렇게 받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것도 뭐 멈춰버렸네. 여기 들어가 볼까요?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럼 클릭을 하면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열기, 저장, 취소 이렇게 밑에 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얘를 누르면 저장, 실행, 저장, 취소 또는 열기, 저장, 취소가 눌러버리면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를 홍보를 못하고 광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를 다운로드 해주는 프로그램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어디서 설치하기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광고가 쫙 나와.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돌면서 지금은 이렇게 실행, 저장, 취소가 뜨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클릭을 하면 창이 뜨면서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그런 거를 통해서 받을 때 설치를 해야 돼요. 네이버는 보편적으로 포털 사이트니까 그런 걸 설치하라는 말이 없지만은 일반적인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영화를 받아야 영화를 받아볼게요.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나 볼게요. 예, 적인가 동지인가라는 영화가 있네요. 뭐를 설치하라 그러죠 지금요. 보세요. 안된다. 지금 다른 영화를 볼게요. 이 영화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아수라는 영화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를 설치하라고 떠요. 얘를 설치하라고 떠요. 그럼 설치를 합니다.
대부분 뭐를 설치하라 그래요. 이런 거를. 얘를 설치하지 않으면 다운로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설치 프로그램은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내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10,000원이 나가겠죠? 예.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정비자료실에 가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디 있냐면 정비자료실에 가시면은요, 몇 번이냐면은 악성 코드 제거하기라고 공지사항으로 물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악성 코드 제거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동영상 게임 런처, 코덱, 백신, 또 이런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 그런 거를 설치할 때 이렇게 같이 동반돼서 설치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하세요 라고 떠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다음 눌러요. 다음 눌러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픈 탭, 사이드 매치, 스폰서 키워드를 설치, 뭐 여기 또 뭐 굉장히 많은 게 같이 설치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광고를 막 보여준다든지, 예. 또한 설치하는 과정에 우리가 뭐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체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창에 뭐라고 뜨냐면, 여기 사이트는 그리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동의를 안 하면 프로그램 설치를 못하니까 다운로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해제하고 설치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설치하면 돼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깔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폰서 키워드, 뭐 이렇게 사이드 매치, 오픈 탭 이런 것들이 깔려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광고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하면 되는데 또 뭐를 제거해야 될지 본인이 몰라서 제거를 못하니까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제거하는 거는 뒷이야기고, 일단은 설치를 안 해야 되겠죠. 설치 안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쭉 가보시면 그리드. 거기다 넣어놨더라. 이거는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악성 코드 그리드라는 게, 여기 있다. 41번에 그리드 스위치. 41번에 그리드 스위치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여기 업로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얘를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그리드 스위치 버전 2.2라고 하는 거 있어요. 2.2.1 요거. 얘를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나서 압축을 풀면은요,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깔려요. 이게 깔리는 게 아니라 하나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그럼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세요.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닫아 놓으면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만 닫은 거고요. 이 컴퓨터 안에 그리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그리드 기능을 누가 건든다,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땡겨온다, 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 창이 딱 떠요. 그리드 기능 감지됐습니다 라고 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제거를 시키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택이 돼서 제거가 되고요. 이거 제거됐습니다는 이거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나오는 말이고요. 그냥 두시면, 닫기만 하시면
알아도 그리드 기능이 다 제거가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얘를 어디다 두시냐면은 화면 밑에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 얘를 열어가지고 이 그리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복사를 하던 이동을 하던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드 기능이 불편하다 이거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동의를 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제거하면은 다운로드를 못 받으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다운로드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놨더니 그리드 기능 때문에 귀찮고 불편하고 안 좋고, 그러면 그리드 차단 기능을 쓰자. 차단 기능을 활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두시면, 그러면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자동으로 창에 떠요.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가 작동이 되면 그냥 닫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닫기만 하면 되고, 메모리도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얘는 이 안에 메모리가 그리드 기능이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3192예요. 어떤 애는 만 단위로 가는데 얘는 1000단위밖에 안 가요. 기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메모리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쓰고 있고, 집에서 쓰고 있고, 다른 강의실을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그리드 기능이 작동이 되면은 내 컴퓨터를 꺼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켜져 있으면 불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차단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있어요. 이걸 오른쪽 눌러서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켜시면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인터넷이 열려요. 어차피 컴퓨터 켜자마자 인터넷 실행할 거라면 아예 그냥 컴퓨터 아이콘을, 인터넷 아이콘을 넣어버리는 거지. 나는 요즘 타자 연습에 빠져 있어. 타자 연습은 매번 해야 돼. 그러면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 있잖아요. 걔를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 여기 안 보이는데 아이콘을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 그러면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한컴 타자 연습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컴 타자 연습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얘를 제거하시면 되죠. 한컴 타자든 이런 걸 닫으시면 이제는 안 열리겠지, 자동으로.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자기는 집에 오면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인터넷을 항상 해야 되는데, 일이. 근데 켜놓고 나서 샤워를 한대요. 와가지고 인터넷 실행하고 엑셀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면 귀찮대. 그러세요? 그럼 시작 프로그램 폴더 열어가지고 열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터넷 아이콘 갖다 놓고 엑셀 아이콘 갖다 놓고 파워포인트 아이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오시면 키시세요. 그리고 딱 샤워하세요. 나와보면 인터넷 열려있고 엑셀 열려있고 파워포인트 열려있고 항상 그렇게. 그럼 편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과거에 백신 같은 경우도 설치하면 백신 아이콘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켜지면서 백신이 작동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좀 빼놨고 다른 기능을 좀 이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또 그리드, 아까 그리드 스위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하는 기능을 굳이 할 필요는 사용을 안 해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기능. 제거가 아니라 검색을 해서 멈춰주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클린.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고클린이라는 게 어디 있나 볼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 있네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7번에 있어요. 7번. 고클린 144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저장해 놓으셨다가 한 번만 실행하시면 돼요. 얘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얘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필요할 때 실행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 실행하시면 돼요. 설치네. 무설치판을 제가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 설치판을 올려놨네요. 그럼 설치 한번 하세요. 자, 보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셔야 돼요. 풀이에요. 오케이. 다음. 동반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죠? 동반되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그램 그룹을 여기 보면 고클린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냐 만들면 되고,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 거냐 만들면 되고. 다음. 설치. 여기에 고클린 아이콘이 하나 뜨겠죠? 이렇게 떠요. 뜬단 말이에요. 이거 쓰면 되는 거니까. 확인 마침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실행 안 할 거야 그럼 빼면 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닫고 나서 얘를 실행해도 되고. 얘도 메모리 차지 그렇게 안 해요. 한번 설치해 보세요. 예. 얘도 고클린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기능이 2만 정도 쓰고 있어요. 2만 정도. 근데 얘는 필요 없으면 닫을 거 아닙니까? 닫으면 사라지지, 메모리에서.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46,000, 12,000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저는요. 크롬은 38,000 이렇게 써요. 37,000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웹브라우저는 메모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창을 많이 열어 놓으시면 안 돼요. 네이버 가서 뭐 클릭했더니 막 창이 열려. 막 20개씩 열어놓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느려져요. 안 쓰는 창은 닫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있네. 내가 인터넷 창에 뭐를 열어놨는지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환경 설정해서 우리 도구에 가서 했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내가 어떤 문서를 사용했는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뭐를 열어놨는지 그런 흔적을 지우는 건데 굳이 그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미디어 플레이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그 옆에 보시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곰플레이어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재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동영상을 재생했는지가 목록이 보이는데 그 목록 중에 딴 사람이 보기 민망한 동영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을 삭제해주면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삭제 누르시면 알아서 싹 정리해줘요. 닫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이 삭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삭제하잖아요. 이런 것도 삭제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그냥 한꺼번에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액티브엑스.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이거 깔렸어요. 보세요. 아까 그 파일온이 있었잖아. 파일온 동영상 다운로드 받겠다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깔려버렸잖아요. 근데 안 쓸 거거든. 그럼 얘를 선택하고 삭제해야지. 삭제. 자, 아까 동영상 다운로드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 송강호 씨 나왔던 거 있었죠? 그 밀정인가? 그거를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가서 다시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원래 10,000원에 받는 건데 290원에 받았거든요. 새벽에 받으면 싸게 받아요. 그것도 팁이야, 팁. 왜냐면
모니터링을 못 하거든, 새벽에. 평상시에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누가 300원에 올리면 자동으로 10,000원으로 다 바꿔놔요. 왜냐면 상영 중에 있는 영화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새벽에 받기도 하는데 다시 받으려고 봤더니 안 되는 거라. 그때 일단 깔렸잖아, 프로그램은. 제거해야지. 액티브엑스가 프로그램 제거 창에 안 뜰 때가 있어요. 제거를 못 해요. 여기선 제거가 된단 말이야. 요거는 뭐냐면 전자출석부예요. 여러분 이제 출결 사항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자출석부 프로그램 때문에 제거하면 안 되고 요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최적화도 있어요. 하드디스크 최적화. 보세요. 제 거에는 827개가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지금 827개가 찌꺼기로 남아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컴퓨터나 특히 댁에 있는 컴퓨터는 더 많은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찌꺼기는 다시 가서 보면은요 또 열려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요. 그럼 요 그림들이 다 찌꺼기로 남아요. 그러니까는 자주 하지는 마시고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한번 오셔가지고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시면은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죠. 보조기억 장치를.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R 툴바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온노트로 보내기도 깔려 있고요. 뭐가 많이 깔려 있어요. 이거 필요 없거든요. 알툴바는 필요하니까 알툴바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필요 없으면 선택하고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툴바는 뭔지 아시죠? 알툴바, 네이버 툴바, 구글 툴바 이런 툴바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툴바를 쓰면 편리한 건 있는데 분명히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툴바를 연결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툴바를 닫아야 돼요. 근데 이런 툴바가 여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툴바는 저는 쓸 건데 나머지 기능들은 굳이 안 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제거해 가서 목록에 가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이 느린 거야. 인터넷 실행하면 얘를 막 작동시켜 주고 나서 네이버에 가든 말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귀찮다? 그럼 삭제해 버리세요. 요거는 제가 수시로 껐다 켰다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관리. 시작 프로그램 관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한컴 업데이트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컴 업데이트 해줘야죠. V3 해줘야죠.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하면 사라지는 거고 난 한컴 업데이트 안 할 거야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하면 한컴 업데이트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얘들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 윈도우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컴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옛날 한컴 아래 한글 깔리는 대로만 쓸 거야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두시는데 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까 그리드 스위치 제가 이거는 일부러 하라고 한 거니까 두고. 이건 뭘까? 아, 스타코덱이네. 스타코덱이라는 걸 깔았는데 이 스타코덱에서 뭐를 작동이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럼 이거는 삭제해 버려.